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학생들이요, 그 처음 만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간 동안에 강약을 조절하십니까? 강약 조절 많이 하세요? 초기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네. 꾸준히 조금씩 나눠서 주시면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변화의 폭이.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옛날 얘기지만 대학생 시절에 학교 때 과외 지도를 해봐도요, 학생을 처음 딱 만나면요, 무조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따르면 나한테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확 주는데 첫 하루를 무조건 다 썼어요.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은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나만 믿고 제발 따라오자, 같이 해보자 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학업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자극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좋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부진한 성과를 내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될 출발점은 초기에 가장 강한 임팩트를 많이 줘야 된다. 가지고 계신 컨텐츠나 상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학생을 내 편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 전공하신 그 교수님 말씀을 빌면 퀄리티 월드라는 말씀을 쓰시더군요. 영어 단어 자체로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핸드폰 번호를 새로 산 핸드폰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이 사람들만큼은 꼭 내 새로 산 핸드폰에 꼭 옮겨야지 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게임 오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선생님 연락처 지워주면 할 수 없지 이런 정도 돼가지고는 학생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진회원은요, 생겼을 때 어떻게 바꿔낼까를 하기 전에 생기지 않도록 먼저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임팩트를 주시고, 또한 작은 행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사실 여자 선생님들은 잘 하시는데 뭐 쪽지를 준다거나 자기 마음을 적어서 학생한테 표현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춘기 학생들은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감정적으로 얽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처럼 느껴서 감정적으로 빠져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관리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묘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성과가 만약에 잘 안 났을 경우 후속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학생들은요, 여전히 성과가 안 나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안달을 하죠. 네, 어머님이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머니 상담을 거의 아주 주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당연하고 대면 상담 같은 것들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떠한 변화를 내고 있고 어떠한 변화는 못 내고 있다. 그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 같고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생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전에 조바심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잘 조언을 해드리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잘 실천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어머님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컨택이 없거나 그렇잖아요. 예. 또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마음은 입장은 이해가 가요. 특히 유별난 어머님들 보면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역시 저희 이제 관리하시던 선생님 얘기인데 솔직히 나도 어머님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끌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역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더 기회를 갖도록 해서 학생이 변화를 가지고 어머님도 변화하는 걸 봤을 때 쾌감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예. 그 어머님들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결국 결론이에요.
학생들만 변화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머님 같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님 성격 유형 같은 것도 검사해요. 네. 자기들은 완전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성인들은. 어머님은. 우리 애가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머님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학생한테 좋은 변화를 막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요, 반드시 잦은 접촉, 그리고 어머님들은 읽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죠? 무조건 말하고 듣고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전화로 바로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눈으로 마주쳐서 얘기를 해야지. 뭐 관리 보고서를 뭐 엄청나게 써가지고 보낸다 잘 안 읽어봐요, 절대로. 그 돈을 들여서 자녀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사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쓸 시간에 물론 정리는 잘해서 보내야겠지만 그거에 몇 배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상담, 직접 면담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회원관리 면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는요, 3가지 정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것들이 있고 2차원적인 게 있고 3차원적인 게 있어요. 전문 상담하시는 쪽을 들여다보면요, 3차원에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1, 2차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3차원에 집착하게 되면요, 이게 맞는 학생은 맞는데 안 맞는 학생들은 완전 딴 나라 얘기죠. 나의 꿈, 목표, 자신감, 자존감, 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거 아직 그 단계 못 간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요, 너무 고차원적이고 어렵고 심오한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서. 그래서 1차원적인 거, 물질적 만족감, 뭐 잘하면 뭐 준다,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잘 맞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등교 거부, 요새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대요. 등교 거부. 학교 안 간다고 막 계속 자요. 그 경우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던 방법은요, 하루 학교 갔다 오면 로봇 하나 사줄게, 이거였어요. 예. 그때는 무슨 변신 로봇가 유행을 해서 변신 로봇 하나 사줄 테니까 학교 갔다 와라. 실제로 한 일주일 동안은 변신 로봇을 매일 사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냥 학교 간다고 그러더래요. 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만족감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꼭 돈 주고 뭐 사줘야만 공부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자유로움이나 처벌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으로부터 나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간섭 안 받으려고 공부한다던가,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공부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공부 잘 못하고 안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수준이 낮거나 필요 없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동기가 이런 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시작점이 어디냐는 그 학생이 여태까지 겪었던 생활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2차원적인 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많이 작용해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해 주는 거, 저는 이래서 공부했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효자형 학생들. 그쵸? 그리고 친척들의 기대. 중학교 때 누구나 한 번씩 반에서 1등은 해보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거 한 번 하면은 우리 누구 서울대 간다 막 이러면서 친척들이 난리 법석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의 기대. 이건 되게 좀 긍정적인 편인데, 내가 널 믿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다 해서, 특목고 애들이 이런 거 많이 빠져요. 네. 뭔지는 모르겠으나 주변 애들 하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냥 한다,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학생인데 나는 뭐 공부건 뭐건 그냥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냥 지금 공부니까 하고 있어,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에서 성과를 높이고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동기라는 거죠. 여기서 1차원하고 2차원의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이제 그 학생의 한계를 지워버리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계속한 친구는 부모님의 기대치까지만 이루고 나면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뭐 그런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문제고요. 계속 뭐 사줘야만 공부한다 그러면은 역시 안 사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집안 사정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로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요, 아마 거의 백발백중인데 제가 여태까지 상담해준 분 중에 열의 9은 다 맞아 떨어져요. 무기력한 학생들 많이 만나시죠, 요새? 안 그러세요? 무기력. 차라리 뭐 하기 싫다고 막 저항을 한다거나 뭐 어떤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걸 돌려세우면 되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유도처럼. 이게 그 힘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히. 예. 성인으로 치면 술 먹고 힘 빠져서 누워있는 사람이죠. 제일 힘들죠, 무겁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대부분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집안이 유복해요. 네. 그 전까지, 한 저희 세대 전후까지는요, 집안이 유복하면 이제 뭐 부자가 공부도 잘한다고 막 그 물량 공사로 해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요새 학생들, 2000년대 이후의 학생들은요, 신기류가 집안 유복하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거죠. 상담했던 학생 중에 T 무슨 왕궁인가요? 궁전인가요? T 뭐 멋있갱이 거기 사는 친구는 그때 이제 상담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집에 가서 해보면요, 자기 집 서랍을 이렇게 쫙 열면 돈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쭉, 5,000원짜리 쭉, 1,000원짜리 쭉, 그다음에 동전북. 네. 그러고는 뭐 책 사야 된다 그러면은 책 사러 같이 갈까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무슨 금고에 금고. 네. 그리고 그러면 뭐 돈 다 쓰면 어떡하냐, 엄마가 말없이 채워주신대요. 그러고 상담 한참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자기는 중국집에 가서 어제 중국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짜장면 곱빼기를 짜장면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짜장면만 많이 먹으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코스 요리만 먹어왔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짜장면을 그냥 계속 먹었더니 그것도 은근히 맛있더라. 그래서 막 현기증이 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역시 또 제가 도와줘야 되는 친구니까 현기증을 가라앉히고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정말 처음에 상담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아직 뭐 저희 비즈니스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머님도 여전히 별로 그게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저는 실패 사례예요. 네, 결국 실패했어요. 그때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무기력증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있는 게 눕기가 귀찮아서 계속 앉아있는다. 네,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털 밀어주는 거랑 만화책 반납하는 거 이외에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계속 뒤쫓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히키 꼬모리 같은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생깁니다. 방지하려면요, 학교 선생님은 역부족이에요. 교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세요, 학교 선생님. 여러분 같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무기력인 친구들은요,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몇 케이스에서 성공했던 거는요, 오버해서 칭찬해주기.